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수가 종착지인 전라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3시간대가 소요되죠. 무늬만 KTX로 남은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그동안 호남의 SOC 사업들은 대부분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인구와 산업,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이제는 낙후 지역의 SOC 사업,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김회재 국회의원 모시고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사업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회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역 이슈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쁜 또 임시 국회 와중에 시간을 또 내주셨어요. 예. 공수처법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과정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번에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에 사실 여야 합의하에 공수처장 추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쪽에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에는 일체 될 수가 없다 이리 주장하는 바람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공수처장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이제 그 야당에서 공수처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다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그나마 참 금년 내에 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연내 출범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부터 서두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올 한 해 2020년은 참 여러모로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참 뭐 코로나가 모든 걸 집어삼킨 탓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소회가 좀 이 올 한 해 어쨌든 다 거의 끝나가는데 예, 어떠십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협력해 나간다면은 정말 이 어려운 고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희망을 또 가지고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희망적인 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국토위 소속도이신데 핵심 공약 얘기도 하셨어요. 예. 준비하신 전라선 고속철도 국회 토론회가 최근에 또 코로나19 여파로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논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좀 더 풀어주실까요? 예, 사실 이 전라선 KTX 고속철도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호남 동부 지역의 가장 큰 SOC 사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규모가 거의 7조 원이 넘어가는 큰 규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회에서 이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전국적으로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토론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같은 경우 작년에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라선 KTX는 2011년도에 사실 그 여수 엑스포 직전이죠. 네. 이게 이제 좀 복선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금 KTX가 운행은 하는데 익산에서 여수까지가 시속 120km밖에 그렇죠.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고속철이지 거기는 옛날 자전거 새마을로 거의. 새마을로 다니는 그 속도라서 이게 무늬만 KTX다 반쪽짜리 저기 고속철이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게 이제 거기 이용하는 승객들을 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176만 명 정도가 1년에 이용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650만 명으로 급격히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고속철을 이 2시간대로 만드느냐 이 여부가
사실 이 여수를 비롯한 전남 이 동부권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021년부터 새로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야 이걸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이게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으로 쓰려고 토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라선 고속철이 안 되는 이유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650만 명이라는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치는 경제성이 없는 수치입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제가 봐서는 김천에서 거제 가는 거기에 비하면은 전라선이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 이미 이 전라선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돈이 이미 많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성만을 또 고집을 하다 보면 지역에는 고속철이 계속 영원히 못 들어올 것 같은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 정책 추진 사업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제성을 엄격히 따지다 보면은 사실상 기재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성 예타 이 부분을 따지는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상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기재부 생각하고 사실 국토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철도라고 하는 거는 뭐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만들어 놓으면은 경제성은 뒤따라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철도를 깔아 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제성도 생기게 되는데 그 이제 그 판단의 어떤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일례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SOC 대형 SOC 사업을 보면은 영남하고 호남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든 게 이제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영남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럼 영남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만 보더라도 그게 맨 먼저 이 영남에서 68년도에 1968년도에 경부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네. 호남선은 73년에 지금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철도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부선이 2010년도에 완전 개통이 됐는데 경부고속철도가 지금 호남고속철도 서울에서 목포 가는 거는 지금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2025년에 완전 개통이 됩니다. 네. 그게 15년 차이가 지금 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선 고속철도는 아예 계획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이 경제성만 따져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따져서 예타를 면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 주장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반드시 이 부분은 만일 그 경제성 부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적 차원을 고려해서 예타 면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부 부처 두 군데가 언급이 됐는데 국토부는 공감을 하지만 기재부에서 공감을 안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최근까지 논의를 봤을 때는? 아니요, 지금 최근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네. 추진을 한 적이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염원은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려면 지역에서 용역도 해서 이게 이제 타당성 문제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격적 추진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이게 언제까지가 계획 마감입니까? 이게 이제 이 철도 구축망 계획이라고 하는 게 10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 있었고요. 내년부터 진행되는 게 이제 제4차가 되는 겁니다. 본래는 이 계획을 내년 상반기 한 4월경에 이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선 이 KTX 지금 고속철도 사업은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 중으로 용역이 나오면은 네. 전역에 가능성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수업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청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역 나온 그거에 따른 공청회가 내년 1, 2월에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용역 결과 올해까지 나오는 걸 좀 지켜보는 게 우선순위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용역 단계에서 안 될지 혹은 내년 1, 2월에 있을 공청회에서 조금 무산이 될지는 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겠습니다만 4차에서 안 되면 5차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4차에서 안 되면은 이제 10년 계획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수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2021년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6년이 되겠네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이 5년 그 10년 계획 세운 게 적절한지 거기서 또 추가로 넣는 문제를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면은 5년 후에 해야 되는 거고 5년 후에 안 되면 또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 계획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불을 지피신 게 활활 타오르지 못하면 5년간은 당분간 또 서울을 가신다고 하면 3시간 동안 또 KTX를 타셔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되더라도 네. 당장 이게 선로가 마련되는 깔리는 건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익산에서 여수까지 새로운 선로를 지금 까는 사업이거든요. 네. 까는데 최소한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계획이 들어가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야 이 선로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안 되고 5년 후에 되거나 10년 후에 되면은 15년 후나 20년 후에 이게 지금 개통이 돼서 네. 절실합니다. 10년, 20년이라고 하니까 참 너무 멀게 느껴져서 좀 답답한 생각은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속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인을 까는 거군요.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KTX가 다니는 익산에서 여수 구간은 지금 그 철로 가지고는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전 철로를 조금 고친 개량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익산에서 여수까지가 98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한 38분 정도를 단축해서 60분으로 이걸 하려면은 네. 아주 새로운 철로를 아예 깔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추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비 타당성 면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를 하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내륙철도의 경우에는 좀 순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라선은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예타 면제조차도? 전라선 KTX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경제성 이 부분을 면제해서 예타로 가면은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 가덕도 그 신공항 문제가 좀 제기가 됐고요. 네. 우리 당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타 면제라고 하는 게 이 국가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신속히 진행해야 되면은 그 경제성 부분을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그리 하면은 이 전라선 KTX 이게 더 오히려 급한 거 아니냐. 그럼 이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서 주장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안 된다. 결국 또 기재부에서 안 된다. 예타 면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음 카드는 어떤 걸 꺼내시겠습니까? 지금 예타 면제는 지금 정상적인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집어넣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예타 면제 네.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예타 면제를 같이 가자.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는 어렵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년 3, 4월, 4월경에 제4차 철도망 구축 사업에 이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제성 부분을 좋게 나오도록 지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 과제가 4차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우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면서 계속 예타 면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선 KTX도 KTX인데 SRT 이야기도 좀
꺼내야겠습니다. 이게 목포까지는 또 이어지고 있는데 예. 여수 쪽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4년이 개통이 된 지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뭐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서울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강 이남이나 경기 동부 쪽을 가시는 분들은 SRT를 타서 수서역에 내리면 가장 이제 이상적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환승을 익산이나 천안 아산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긍정적인 답변 SRT 쪽에서는 또 어떻게 기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KTX하고 SRT가 이 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통합이 되면은 이거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네. 별도 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RT는 호남선하고 경부선에 이 저기 면허를 받아서 그 선로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선에는 아예 면허를 지금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RT가 지금 전라선 여수 쪽으로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전남 동부권 지역 지역민들하고 네. 그 다음에 서울 아까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서울 동남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여수 쪽 전남 동부 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용산으로 가가지고 KTX를 타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수서에서 SRT를 타고 익산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수서에서 SRT가 바로 오는 거에 비해서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맞아요. 예,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수서역에서 선로가 없어서 여수에 올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차를 집어넣어서 오게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 전남 동부권 어떤 교통 편익 증대도 되고 서울에서 편리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RT에서 하는 얘기는 우선 열차가 없답니다. 열차가 없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 투입하려면은 열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열차가 없어서 투입을 이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는 면허는 그럼 내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을 하니까 그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면허를 내고 그쪽을 운행하도록 하더라도 네. 열차를 제작 의뢰를 해서 열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한 5년 걸린다고. 아이고. 2024년.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네. 그러면 경부선에 있는 차를 빼내든 아니면은 호남선으로 가는 열차 중에 몇 대를 빼내서 우선 투입을 하고 대신 필요하면 KTX를 그쪽에 추가 투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2024년 이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SRT가 여하튼 이 여수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신호도 있기 때문에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계속 뭐 몇 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더 답답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뭐 속도도 속도인데 편수도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호남권 이제 전라선뿐만 아니라 각종 SOC 인프라 관련해서도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느껴지기에. 이제 경제성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뭐 전남도를 비롯해서 뭐 시단위 지자체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뭐 총평을 하더군요.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순 이제 1년이 아니라 호남,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영호남 어떤 차별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쭉 파악을 해봤더니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남 편중입니다. 그래요? 예, 사실 우리 여수 지역에서도 보면은 여수 해양 엑스포 하기 전에는 이 국도 17호선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고속도로가 들어오지도 않고 겨우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이쪽에 들어왔는데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오기 훨씬 전에 통영 가는 그 이 고속도로, 대진 고속도로 이거는 통영까지 그냥 뚫려 있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우리가 SOC 사업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이 호남권 국회의원들 전부 그런 부분에 좀 뜻을 같이 하고 호남 발전을 위한 SOC 사업에 좀 우리가 충분히 좀 얘기도 하고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한국판 뉴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한 160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75조 정도를 지역균형
뉴질로 하자. 지역 발전을 위한 걸로 하자 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지역에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정 과제 중에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 이게 큰 이슈고 그 부분을 실패하게 되면은 서울하고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가닥이 집중이 되고 산업이 집중돼서 지금 지방이 소멸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부나 이 청와대, 이 국회가 완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호남 지역의 SOC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전번 이제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그런 차원에서 전라선 이 KTX 고속철도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부가 우리 이낙연 또 당대표께서 호남 이 SOC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이 전라선 이 KTX 고속철도 사업은 호남의 가장 큰 SOC 사업이고 이게 반드시 되도록 돕겠다. 그다음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실 순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도 아주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네.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21대 국회에도 지역민들께서 거는 또 기대가 많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내년에는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SOC 특히나 이제 전라선 고속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절반가량 나눠봤는데 올 말까지 이제 용역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게 이제 우선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시죠. 예. 기왕 모셨으니까 여수 지역의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요. 예. 가장 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COP28 유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전남과 경남 국회의원 13명이 함께 또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런 뉴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 여수에서 거의 13년 전부터 COP28 유치하기 위해서 네. 이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걸 열심히 해와서 지난 7월인가요? 이 국가 이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COP28 이 문제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기로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 달 10일이죠. 청와대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COP28을 우리 국가 유치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여수에서 이거를 좀 유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민간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셨고요. 또 우리 건호봉 시장을 비롯해서 여수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국회 차원에서는 이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해안 남중권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모으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좀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이 촉구 결의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여수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옛날 그 엑스포라든지 박람회처럼 먼저 이 국가에서 도시를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국가와 도시가 함께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도 이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먼저 국가 유치를 한 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도시를 결정하겠다. 거기에 말이 많더군요. 예. 네.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한 여수 여기를 먼저 선정을 해서 가는 게 훨씬 국가 유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되도록 이번에 이제 13명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하나 더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뭐 정기국회 초반까지는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앙의 여러 현안들이 좀 어지럽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의료진 파업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대학병원 문제를 또 꺼내 볼 텐데 이게 지역별로 뭐 학교는 여기가 같고 대학병원은 여기가 같고 이런 이야기들도 참 지역에서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여수여야 되고 왜 동부권이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의과대학 이제 유치 문제가 좀 세게 전개가 되다가 의사 이제 파업 생기고 난 다음에 쏙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연초가 되면은 다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과대학 유치 문제는 사실 2023년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잠잠한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에서는 네. 이거 뭐 굉장히 유치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왜 여수여야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전남 동부권에 인구가 지금 밀집돼 있고 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수요가 이쪽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서부권을 보면은 사실 서부는 이제 화순에 전남대 대학병원이 지금 화순에도 있고 광주의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장 지금 필요한 곳은 전남 동부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의사 숫자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전남 서부하고 이 동부 비교했을 때 동부가 훨씬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은요, 이 광주가 2.4명인데 목포 그쪽이 서부권이 1.58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부권은 1.44명. 더 낫네요.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수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주로 이제 병원이 저쪽 순천에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과대학하고 이 병원을 그러면 분리해서 이 하는 문제, 의과대학은 순천에 하고 병원은 여수에 하는 문제. 이거는 보통 이 다른데도 의과대학하고 병원이 떨어지는 분리가 돼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예. 예. 당장 뭐 전남대학 병원을 봐도 그렇고 서울대학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보면은 이 병원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여수 쪽에 하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의과대학하고 병원을 유치하려면은 병원 건축비 부분을 지자체가 70% 정도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에서 한 3,500억이 들면은 예. 거기에 70% 정도 되면은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이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큰 돈이네요,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서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목포 쪽에서는 뭐 그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거를 감당을 하겠다고 하고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치하려면은 그거를 지자체에서 감당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는 이 여수 공단이지 않습니까? 네. 공단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단에서도 명분 있는 사회공헌이 되고 또 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 이 공단이 잘 협조하면은 여수 유치가 오히려 순천의 병원 유치하는 것보다 광양에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여수 유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쪽에서는 그 말씀과 논리에 공감을 좀 하십니까? 광양 쪽에서는 거의 공감을 많이 하고요. 네. 왜냐하면 광양 쪽에서는 사실 이제 토지를 제공할 토지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순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공할 이 토지 땅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순천이든 여수든 광양이든 동부권에 이게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여수에 안 오더라도 순천에는 반드시 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열기를 우리 여수 시민들이 지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분들의 열망은 뭐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이 관련된 논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뭐 동부권 국회의원분들 중심으로나? 예,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땅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요. 부지를 이제 이게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뭐 한 4만 평 최소한 병원만 해서 4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땅을 제공해야 되는데 네. 어디로 할 것이냐 문제부터 이 부분이 심각한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수, 순천, 광양에 인접한 곳에 병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저기 전남 동부권하고 경남의 서부권 네. 또 이쪽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수로 온다면은 율촌 쪽이 적경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좋다 이 생각을 하고 네. 그분에 대한 땅 확보가 지금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좀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국토위 소속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역 관광 자원 육성을 위한 관광도로법도 대표 발의하셨거든요. 이 어떤 법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이제 관광도로법이라고 쉽게 이제 부르지만은 실제 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입니다. 네. 이 법 안에 이 관광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는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 그 피오르드 해안이 돼 있어서 그 해안을 따라서 나 있는 이 도로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관광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관광도로법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 여수를 보면은 노르웨이 못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 해안선이 너무 아름답고 여수에서 지금 고흥 그 도로라든지, 네.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개될 여수에서 화양면을 거쳐 소라면 율촌에서 순천으로 가는 이쪽 해안도로, 그 다음에 남해로 가는 이제 이런 도로들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르웨이 같은 관광도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관광도로 법을 만들면은 일단 법적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 도로가의 휴게소나 이런 데에 경관 조망 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경관 조망 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용자 편의 시설.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그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휴게소 안에 그 안에 집어넣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관광도로법에 의해서 그 도로에 국가 예산을 끌어들여서 네. 관광 자원을 만드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여수 하면은 최근에 뉴스가 아시겠지만 불법 개발과 난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전국 이슈화 됐거든요. 물론 돌산이긴 합니다만 일단 논란이 좀 불거진 곳은 또 갑 지역이기도 하고 뭐 의원님께서는 을 지역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 뭐 갑을 나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화양면으로도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수 전체라고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에 대해서 이 난개발 문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여수는 이제 이 서울에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난개발 문제가 좀 논란이 돼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네. 좀 그 해안변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건축물 규모 같은 거를 제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개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은 뭔지 이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좀 시민들과 함께 여수의 관광 어떤 이 자원의 개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논의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네. 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수가 지금 하루 이틀 지금 갈 삽이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공감대를 충분히 이번 기회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 두 가치가 사실 함께 가면 좋겠지만 함께 못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그간 없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좀 하거든요. 예. 의견을 좀 보태신다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으십니까? 지금 충돌하는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주로 돌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곳이 지금 저 여천 쪽, 그러니까 화양에서 지금 소라 쪽, 율촌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쪽 부분도 네. 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에서 고흥 가는 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연결되는 이 섬들, 그다음에 백야도에서 화태로 지금 이제 또 섬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큰 청사진 마련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고 국제적인 어떤 기준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청사진,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를 했죠. 본회의 통과했는데 여수와 전남 지역의 예산을 또 추가로 증액시켰다는데 이런 또 성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 사업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여수 예산을 위해서 우리 권호봉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또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정부 부처의 입장 때문에 네. 우리 여수는 필요로 한데 정부 부처에서는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편성이 안 됐던 예산들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예결위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제 집어넣는 이 작업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위에 이제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소관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짚어서 좀 추가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거는 이제 예결위에 이제 예결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예결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기재부 예산실장 이런 분들 좀 설득해서 집어넣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장청마을의 객갈 노을 전망대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여수가 이제 이 해안을 따라서 전망 좋은 그런 마을을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거를 이제 한두 개 할 게 아닙니다. 사실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고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상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나를 해주면은 딴 데도 다 해야 된다. 딴 데 다 해야 되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걸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을 못 해주겠다고 버텨왔습니다. 네. 그거를 이번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는데 우리 여수도 들어가 있고 고흥도 들어가 있고 통영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예산 처음 확보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 장청마을뿐만 아니고 네. 다른 저기 마을들도 이런 식 관광장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수의 발전에 대한 이제 밑그림도 아무래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환경이냐 뭐 개발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 장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올해가 또 마무리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제 금년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수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신규 사업들을 추가시켜서 예산을 따오고 네. 차근차근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큰 비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내년에는 이 큰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공약으로 여수 발전 공약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대통령 공약으로 여수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면은 그거를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그 정부 기간 동안 그 공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네.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반드시 여수 발전을 위한 큰 공약들을 대통령 공약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공약으로 들어가서
여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컨텐츠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여수공단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수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석유화학 산업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산업을 추가해서 갈 거냐? 최근에 이제 LNG 에너지 이제 사업이 좀 착공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단 발전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지금 관광 개발할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성 개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개발, 지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거대한 관광 개발 계획을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고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수가 오랫동안 지금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수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여수가 그 전통적으로 수산업 중심 도시였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관광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틈에 이 수산업 부분을 다른 부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목포에서 전부 이제 뺏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중심 도시 만들겠다고. 근데 여수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수산업을 빼고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수산업 부분도 필요하고 나머지 제가 정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 여수가 도약하는 거. 그러니까 여수를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고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COP, 28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여수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이 부분이 여수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내년 10월, 11월에 대통령 공약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치권에서는 여수의 비전을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는 또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뭐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는데 뭐 4가지가 또 유기적으로 이 정책 방향이 또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죠. 자, 지역에 관련된 현안 마지막 시간을 좀 시간상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순 사건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처음으로 이제 열린 거잖아요. 16대 2% 처음 이제 열린 건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 152명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여하튼 이 똘똘 뭉쳐서 이번 통과시키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청회가 열렸죠. 근데 이 공청회가 사실 2001년에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가 된 이후 이게 논의가 되고 공청회가 열린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이번에 진행한 국회 행안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순사건 피해자의 유족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정될 때가 됐습니다. 4.3 사건 특별법도 지금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진상 규명하고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은 게 딱 여순사건 특별법인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제정을 해서 이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의 이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때 통과가 안 되는데 임시국회 때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 행안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 법안은 발의가 되면 그 순서대로 네. 이 논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는 안 됐지만은 임시국회 때 이거 반드시 된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경에는 이 부분 논의가 끝나서 국회 본회의까지 내년 상반기 빠르면 1, 3기 내에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걸음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로 또 일상이 멈춘 것 같지만 머지않아 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소중한 일상을 찾게 되겠죠. 빨리도 그래야 하고요. 그동안 또 부단히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멈추지 않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또 지역 시민분들께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